안녕하세요, 한척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은 역시나 프리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동차 보험 들으시는 분들 역시나 자동차 구조 정비는 듣고 오셨죠? 그렇죠?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역시나 이제 프리뷰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거 진행을 해 보면 1차 우리 배울 때에 보험계약법 할 때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서 결국에는 차량 손사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줄기를 잡고 공부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둘로 나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다친 경우와 재물이 다친 경우가 있겠죠. 재물이 손괴된 경우. 그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재물이 손괴된 케이스에 해당할 건데 우리 차량 손사는 그래도 이 신체 때부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담보 구성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재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체에 대한 것부터 보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둘로 또 구분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다쳤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피보험자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어요. 되실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피보험자가 있고 내가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것 중에 책임보험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시작부터 다시 가볼까요? 자, 지금 이 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A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도 뭐든 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그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피해자의 손해가 100입니다. 그럼 A는 피해자에게 손해 100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100을 배상해야 돼요. 그럼 A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죠. 이것을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 더 붙이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거는 우리 1차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그때 그럼 A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즉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 요만큼, 이건 이제 사고가 나봐야 결정되는 거죠.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 책임만큼 배상을 하게 되면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책임보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실무로 갔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는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보험금이 나가죠. 이게 FM이죠. 근데 만약에 피보험자가 무능력해, 아니면 무성의해, 그래서 이걸 안 해줍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사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임보험은 1차에서 설명했을 때 책임보험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잖아요. 이 구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상법에서 만들었어요? 직접 청구권을 만들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 했고, 실무에서는 직접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또 신속한 보상으로도 이어지니까. 굳이 두 단계를 걸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책임보험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타인,
타인이 다쳤을 때란 이게 나고 이게 타인이란 얘기죠. 즉 배상책임보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인데 사람이 다쳤어.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해서요. 대인배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인배상.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차예요. 차대차끼리 부딪혔습니다. 그럼 나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다쳤을 때는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회사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책임보험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받는 구조니까. 즉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합니다. 담보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보험 자동차한테 내가 바쳤어. 그러면 무보험차니까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나한테 해줄 수가 없죠. 그럼 난 무보험차에 바쳤으니까 보상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내 보험회사로부터라도 보험을 받아야 돼. 그것이 이제 무보차 상해입니다. 되시겠죠? 그래 신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물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재물. 재물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타인의 재물. 자, 우리 이제 결국에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주요 재물이 차량이 되겠죠. 피보험자 본인의 재물. 나누면 자, 사람이 타인인 사람이 다쳤을 때는 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대물배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는 신체 사고죠. 내 신체 사고. 근데 여기는 내 차 사고니까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것을 우리 부를 때 자차라고 부르죠. 자차. 그래서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혹시나 가입해 보신 분들은 자차 담보라고 자차라고 그냥 바로 표시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가 자차가 이게 비싸죠.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참고적으로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들어가면 자, 대인배상은요. 사실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나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자, 볼게요. 사람 사고를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대인을 잠깐 보면 자,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근데 특히나 차대 사람 사고예요. 차대 사람 사고는 심도가 어때요? 즉 손해액.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볼게요. 손해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피해자의 손해, 심도가 굉장히 커지죠? 자,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교통 발생 건수 굉장히 높죠. 즉 교통사고의 빈도, 손해 발생의 빈도도 높습니다. 이 위험은. 그럼 우리 사실 1차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웠을 때는 심도도 높고 빈도도 높으면 이런 위험은 회피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국가에서 자동차를 못 타게 하고 다녀요? 아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 위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이럴 경우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라. 의무적으로. 그래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의무보험인데요. 의무보험인데 그것의 기본을 살펴보면 보세요. 자, A는 피해자. 자, 피보험자라고 할게요. 이제 보험 가입했으니까. 피보험자는요, 피해자에 대해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대인 배상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놨어. 이거를 대인 배상을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책임보험을 배웠습니다. 책임보험을 배웠는데 1차에서 책임보험의 특징은 보험 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가 나봐야 내가 책임을 얼만큼 지게 되는지, 그래서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제는요. 일반 의무보험 말고 임의보험은 가입자가 나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 큰 위험에도 대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내가 그렇게 가입하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근데 운전 잘하니까 사고 그렇게 크게 안 날 것 같아. 나는 한도를 그냥 요만큼만 설정해서 이만큼만 보험료 내고 타고 다니고 싶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다 해버린다면. 근데 이거를 의무로 다 묶어놔버리면 보험료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다 가입해 라고 해놓고 이 보험료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럼 보험료를 그 말은 즉슨 한도가 무제한이라는 얘긴데, 그쵸? 지금 한도가 무제한이어야 여기에 나오는 손해를 다 커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료 얼마 받을 거야? 그리고 보험료가 엄청 높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해라라고 하면 누가 자동차를 결국에는 타고 다닐까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1차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무보험은 다 이거 한도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이렇기 때문이죠. 의무보험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에서 풀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럼 국가에서 의무보험을 운영하는 취지는 적어도 사고가 나면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보상해 줄 수 있지 않아야 돼? 사람으로?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의무보험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의무보험은 한도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 1, 2로 나뉘는 거고요. 여기다 쓸게요. 이제 1이 의무보험입니다. 한도가 있게 되고요. 2는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드는 보험이에요. 즉 여기서 이 한도 내에서 먼저 보상을 합니다. 이것이 기초보험의 역할을 하고요. 대인배상 2는 여기서 다 보상하고 나서 손해가 초과됐어요. 예를 들면 내 손해가 100입니다. 손해가 100인데 의무보험의 한도는 50까지밖에 안 돼. 그럼 50이 초과된 거죠. 그것을 이 임의보험을 통해서 내가 추가로 가입을 해놓는다면 5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초과보험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무보험 한도는 법으로 제정해놔야 되겠죠. 정해놔야 되겠죠. 그 법이 바로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1, 2를 나눴습니다. 지금 1, 2를 그런데 의무보험 대인배상 1은 자배법을 따르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법률상의 배상 책임 중에 자배법이 있겠죠? 여기에 이 자배법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발생을 하면 대인배상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법률상 배상 책임에는 여러 법률이 다 들어가겠죠. 뭐 민법도 들어가고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뭐 채무불이행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 뭐 제조물 책임법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 법들 중에 여기에 책임이 발생해라고 한다면 책임 발생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면 돼라고 되는 거죠.
즉 그 법의 이름이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이라는 겁니다. 자배법. 즉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자배법상 책임을. 요만큼을. 한도가 있게. 그럼 대인배상 2는 나머지 법률상의 책임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인배상 2는 그냥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되실까요?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책임보험에서는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도와 초과, 임의보험, 의무와 임의보험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건 되셨죠? 대인배상원은 그 중에서도 의무, 자배법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요. 대인배상2는 그 외에, 즉 법률상의 배상 책임에서 그 외의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담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대물로 올게요. 자, 대물배상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일단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임의가 있습니다. 근데 대인배상처럼 대물배상 1, 2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담보 이름은 대물배상 하나고요. 다만 의무는 금액으로 끊어요. 2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고요. 그럼 임의는 그냥 그것을 이제 초과하는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표현은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고 대인배상 2는 그 외에 법률상 책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대물배상은요. 그냥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라고 그냥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라고. 다만 금액만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자,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요. 사실은 이걸로 다 통일이 되죠? 다 통일이 됩니다. 되는데 자배법상 책임이라고 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자배법에 보면요. 제3조 3조에는 자, 아까 차와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주 극히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손해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피해자 입장에서 아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쫙 마련을 해놔야 돼요. 사람 사고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에서도 별도의 어떤 요건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예를 들면 엄격한 요건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생각나실까요? 우리 법의 기본은 과실책임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야, 내가 다쳤어요. 내가 청구할 때에는 내가 저 사람의 과실 그리고 나의 손해를 내가 입증해서 청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아주 큰 어떤 분야라든가 아니면 산재보험 같이 어떤 타인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누리는 행위를 해왔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의 그 타인, 근로자, 손해들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된 거란 말이죠.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까지 네가 손해배상 받고 싶으면 네가 입증해서 청구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 즉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 1차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청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청구를 받은 가해자는 내가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념들과 제도들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배법상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차량 손사, 대물배상으로 오면 차대차 사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 사고처럼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안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줄 건데요? 똑같이 차와 차야.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줄 건데요? 얘가 과실이 70이고 얘가 30이야. 그럼 얘가 가해자가 되고 얘가 피해자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한번 볼까요? 70, 30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서의 적용되는 것들. 그럼 70, 30은 나중에 사실 결정되는 건데 막 다툼 속에서 나중에 결정되는 건데 누구를 가해자로 하고 누구를 피해자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명확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100대 0이나 90, 10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사고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물적 손해, 차 대 차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법의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실책임, 민법의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실책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굳이 자배법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배법상 책임이라는 자배법 제3조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인적 손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차량 손해는 이렇게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민법을 따르면 돼요. 차 대 차 사고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배법 조항에 보면요. 대물사고, 그러니까 차량 사고에 있어서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대물배상은 그 정의를 할 때에 그냥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되시겠죠?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가져가시고. 자, 그럼 자차는 피보험자 본인 손해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차가 있고 B도 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A도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거고요. B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B 입장에서만 일단 봐보겠습니다. B 입장에서만. 자, A는 B에게 어떠한 뭐를 져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한테 어떤 담보에서 B한테 해줘야 돼요? 어떤 담보에서? 자, 이걸 이제 구분하죠. 대물배상에서 해주는 거죠. 대물배상 담보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면 B의 손해가 100입니다. 그런데 대물배상에서의 한도가 50이라고 할게요. 70. 한도가 7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70만큼밖에 못 줘요. 그렇죠? 자, 그럼 나는 70에서 3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손해가 난 거죠.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피보험자가 손해가 난 겁니다. 즉
이 보험에서의 자차에서 나머지 30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되셨죠? 이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따져야 여기가 스타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험 약관상의 담보에 있는 이 약관상의 책임들을 따져서 약관에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약관을 두 번째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뭐 실무적인 내용들, 조사 실무라든가 뭐 현장 조사 나가는 거라든가 뭐 조사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뭐 특수 유형들에 대한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되실까요? 크게 이렇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험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공통인데 무조건 필수가 있을 겁니다. 에센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필수, 에센셜한 내용들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있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기출됐던 내용들이 뭐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그 외입니다. 그 외. 그래서 기출은 뭐 이 정도? 뭐 사실 필수가 더 많겠죠. 필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시험 문제 형태는 약술과 사례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사례 문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출제수, 문제수, 그리고 난이도, 이건 사실 크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차량 손사 자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약술이에요. 약술. 자, 그리고 약술을 해결하면 사실 사례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약술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결국에 약관이죠. 보험 과목이기 때문에 약관입니다. 우리 1차 보험계약법 배울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험계약법 법조문이 곧 교과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과목이기 때문에 보험 과목의 교과서는 기본은 약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관을 에센셜로 해서 약관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거고요. 공부할 거고. 그래서 이 약관이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약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이제 법률상의 책임이라든지 이 법적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타 실무적인 내용들. 크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론, 실무, 사례 이렇게 보면 약관 내용은 다 에센셜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좀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반. 자, 그럼 약관을 조금 볼까요? 약관 부분을. 우리가 한 약관. 자, 약관의 파트는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담보.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담보. 아까 설명한 거 2개. 대물배상과 자차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계약에 대한 일반 사항들인데, 뭐 보험금 지급, 뭐 청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계약 일반 사항들, 뭐 계약 일반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타는 뒤이고, 자, 보험금 지급 기준인데,
보험금 지급 기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하는 기준. 그게 이제 약술로도 나올 수 있고요. 계산 기준이니까 사례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기타 특약들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보면요. 크게는 7가지. 근데 사실은 6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기타니까. 그럼 차량이 사고가 났어요. 가장 먼저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수리 비용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뭐 부품을 야, 이거는 새 걸로 교환해야 돼. 교환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차가 수리하는 동안 나는 차 못 타고 다녀. 그러니까 차도 렌트해 줘야 돼. 빌려 줘야 됩니다. 대차료. 자, 근데 내가 이 차로 뭐 택시처럼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 차가 수리를 받으면 나는 영업을 못 해요. 일을 못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해가 또 발생하죠. 휴차료. 수리 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그 다음에 사업체라면 영업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한번 사고 나면 중고차 값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약관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에센셜 과정입니다. 그리고 드릴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것들 그리고 파이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관을 끝내놓으시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쉽습니다. 오히려 실무는 좀 이 약관과 이론을 하고 나시면 실무는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면 뭐 어떨 때의 조사 요령, 뭐 사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막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1차에서 했던 손해사정 이론 있죠? 거기 부분을 그것입니다. 손해사정 이론에서 했던 내용, 거기서의 어떤 법적인 책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거예요. 그걸 사실 그대로 똑같은 부분도 많고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1차에서 했던 것들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결론은 2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약관이 되겠어요. 약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에센셜에서는 이 약관을 자세하게 하나씩 쫙 보면서 머릿속에 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